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해킹 신입부원 스터디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컴퓨터의 언어, 진수, 그리고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듯이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 말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어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0과 1로 된 언어를 배우고 또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을 기계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이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이 번역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수준 언어란 C 언어, 파이썬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랭귀지들입니다. 이런 컴퓨터 랭귀지를 저수준 언어로 바꿔주기 위해선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언어를 어셈블리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컴퓨터 언어를 실행 파일, 즉 기계어로 바꿔주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C 언어에서 어셈블리어로 바꿔주는 과정 또한 컴파일이라고 부르고 이를 다시 저수준 언어,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을 어셈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수준 언어를 어셈블리어로 바꾸는 과정도 있겠죠. 이를 디스어셈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저수준 언어를 다시 C 언어, 고수준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디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디컴파일 과정, 저수준 언어를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꿔주는 것을 리버싱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컴파일을 왜 하는 걸까요? 컴파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텍스트 덩어리겠지만 컴파일을 하면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컴퓨터 파일이 됩니다. 이런 파일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exe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exe 파일을 리눅스에서는 elf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했던 어셈블리어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어셈블리어는 실행 파일의 기계어와 1:1 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계어를 읽고 해석은 못해서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C 언어 코드가 없을 때는 어셈블리어를 읽고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분석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는 이런 이진수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수란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숫자는 10진수입니다. 여기 앞에 붙는 숫자들, 이 진수라는 거에 앞에 붙는 숫자는 이 한 단위의 숫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뜻합니다.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진수는 0부터 1까지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여 그 손가락이 한 개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또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손가락, 즉 하나의 단위를 부르는 하나의 숫자 단위가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숫자는 총 8비트가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16진수입니다. 이 16진수는 말 그대로 16개의 숫자로 하나의 단위를 표현을 하고요. 보통 컴퓨터를 접할 때 이 16진수는 앞에 x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0x, 0, 1, 2, c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를 다시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각각의 자릿수에 16의 제곱수를 곱하셔서 각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지만 데이터가 커질 경우 이걸 하나하나 다 이진수로 쓰기에는 너무 길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16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시스템 해킹을 진행하면서 주소라는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주소를 보통 16진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4개의 비트가 있다면 16진수 1개를 표현하다는 것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에서 사용하는 칸 하나를 1비트라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16진수와 똑같이 이 비트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개 단위를 줄여서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모리 구조입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다시 CPU, 램, 디스크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메모리는 이 램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흔히 CPU를 컴퓨터의 뇌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CPU는 거의 모든 계산을 하고 작업을 처리하고 컴퓨터의 작업을 총괄합니다. 램은 단기 기억 장치로 빠르게 기억 가능합니다. 여기서 빠르게 기억 가능하다는 것은 이 램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옮길 때 빠르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크는 장기 기억 장치입니다. 이 디스크에서 램으로 데이터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두 저장 장치의 차이점은 램은 휘발성이라 컴퓨터를 껐다 켜면 데이터가 사라지지만 디스크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CPU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보든 컴퓨터에 있는 모든 행위는 대부분의 행위는 CPU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CPU가 죽으면 컴퓨터가 죽습니다. CPU는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행동밖에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을 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게 하나의 행동인지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램입니다. 램은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고 이는 기억 장치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디스크 또한 기억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컴퓨터에는 2개의 기억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는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램 없이 디스크에 있는 걸 바로 CPU에 옮겨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램에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C 언어에서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모리는 이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스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C 드라이브는 디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 램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할당하여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램은 또 여러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힙과 스택입니다. 이 힙과 스택은 다른 저장 공간들과는 다르게 늘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보면 힙과 스택이 늘어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서로 최대한 공간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스택이 거꾸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주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이 주소를 관리할 때 스택은 아래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소를 빼면서 공간을 늘립니다. 이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이 늘어나서 힙과의 공간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걸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2주 뒤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 메모리에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엔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디안은 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메모리를 저장할 때 한 바이트씩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을 거꾸로 하면 리틀 엔디안, 그대로 하면 빅 엔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 있는 0x1234567 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리틀 엔디안은 한 바이트씩 78, 56, 34, 1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빅 엔디안은 똑같이 1, 2, 3, 4, 5, 6, 7, 8로 저장을 합니다. 이 리틀 엔디안은 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산술 연산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주로 CPU,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CPU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빅 엔디안은 각 바이트를 배열처럼 취급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기초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실습 시간에 간단한 복습을 한 후 어셈블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디버깅 도구인 GDB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간단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스템 해킹 2주차 신입부원 스터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